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1주차 2강입니다. 자, 테세우스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테세우스의 모험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미노타우로스와 관련된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우여곡절을 겪어서 아이게우스의 아들임이 증명이 돼서 이제 왕자가 됐는데, 이맘때쯤 좀 아테네에는 뭐 불행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년 또는 9년마다 한 번씩 크레테에다가 젊은이들을 아까 얘기했던 그 미노타우로스의 먹이로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시파이가 반해서 그 다이달로스에게 부탁해서 암소 모형을 만들어서 그 황소와 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미노타우로스였고, 그러니까 머리는 황소고 몸은 사람인 괴물이고 식육 뭐라고 그러나 식인을 하는 거죠. 신탁에 물어보니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니 이게 이제 신에게서 온 거라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미궁을 짓고 인간을 먹이로 줘라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왜 크레테에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이게우스가 판 아테나이아 경기라는 걸 창설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초대해서 선수들을 뽑은 거죠. 첫 우승자가 미노스의 아들 안드로게우스였어요. 근데 아테네인들이 시기한 거죠. 우리 홈그라운드인데 아테네 사람이 안 되고 저기 섬나라 애가 됐다. 그래서 마라톤의 황소를 잡아오게 해서 못 잡고 황소에게 죽게 했거나, 또는 라이오스는 또 뭐냐? 그 아테네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테바이가 있습니다. 테바이 또는 테베라고 하는데, 거기에 왕이었어요, 라이오스가. 뒤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만, 그 여러분들도 뭐 좀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운명을 어떻게 타고났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한다라는 그런 아주 얄궂은 운명을 타고난 존재가 오이디푸스인데, 그 삼거리에서, 얘기 좀 사연이 깁니다. 어쨌든 그 라이오스가 자기 아들인, 물론 자기 아들인지 몰랐죠. 왜냐하면 그 신탁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애를 버렸거든요. 그래서 버렸더니 그 애가 어쩌자고 또 고향으로 도망 오다가 라이오스 일행을 만나서 시비가 붙어서 라이오스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죽으니까 그 장례식 기념 경기를 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아테네의 그 판 아테네의 경기를 제패하고 이제 2연패는 아니겠죠. 다른 나라 경기를 또 간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매복했던 아테네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노스가 아테네를 쳐들어갔습니다. 함락은 안 됐는데 포세이돈의 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들께 빌었더니 아테네에 질병과 기근이 들었고, 그래서 아테네가 이제 크레테와 강화 조약을 맺게 돼서 처녀 총각 7씩을 이제 섬 공물로 바치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7명씩 14명의 그 젊은이들을 미노타우로스의 먹이로 제공했던 그 시점에 테세우스가 왕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내가 이 나라의 곤경을 해결하겠다라고 자원했다는 설과, 요즘 얘기랑 좀 비슷한데, 왜 왕자는 면제되느냐, 왜? 뭐 이런 이제 민원이 끌어서 청와대 청원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넣고 제비를 뽑았다, 뭐 이런 얘기일 가능성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노스 왕이 직접 와서 뽑았는데 거기 테세우스가 당첨이 됐다, 뭐 이런 몇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 딱 이런 그림 나오면 아시겠죠? 이게 폼페이에 있는 벽화인 거예요. 프레스코화. 그래서 여기 다이달로스의 모습이 여기 있고, 다이달로스가 만든 암소. 여기 암소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뿔이 났어요. 여기 그럼 저기 포세이돈이 보낸 황소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옆에 조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이 작은 사람 인물상이 있죠. 저기 이제 이 나이달로스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이쿼러스라고 이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시파에가 아마 이 황소에서 반한 거면 저 눈빛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저 애절한 눈빛.
근데 이제 요 나무 판에 올려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암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에는 암소도 뿔이 나나? 뿔을 안 뽑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 폼페이의 카사데이 베티, 그러니까 베티우스의 집이란 뜻이네요. 베티우스의 집에 있는 파시파의 벽화입니다. 그리고 뭐 파네타네의 경기가 나와서 뭐 관련된 그림은 없고 해서 이게 이제 제1회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스타디움입니다. 제1회가 언제죠? 1896년 근대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열린 거죠.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출발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쿠베르땡 백작이 여기 이제 보시면 스타디움인데 오늘날 그 메인 스타디움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옛날에 고대는 내가 이제 올림피아를 가봤더니 그 경기장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m 달리기를 하면 직선 코스로 가잖아요. 이제 기록이 중요하니까. 근데 고대에서 그런 달리기 경주할 때는 이렇게 턴을 반환점을 둬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 에반스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합니다. 1896년 이후에 그렸겠죠.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물론.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화가인데 화풍이 좀 다르죠. 모로, 구스타프 모로의 그림이고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갓바를 자랑하고 있는 황소머리를 하고 있는 괴물이 여기 있고 일곱 쌍의 청춘 남녀들이 지금 받쳐져 있어서 여자들은 저쪽에서 울고 있고 남자들은 뭐가 나올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아마 테세우스일 것 같죠? 여기 이제 뭐 그 미로에 그려져 있는 무시무시한 그림들 여기 괴조 저 이름이 까먹었네. 자 이게 뭐 이건 아니고 그냥 미로가 이렇게 되는 것 아시죠? 가다 보면 막히고 다시 돌아오면 또 뺑뺑 돌게 되고 뭐 이런 미로 라비린토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무슨 그림이냐? 아까 그 모로의 그림은 1855년 그림이고요. 요거는 이제 미노스가 아테네를 공략하는 모습인데 아테네 성은 저렇게 안 새겼기 때문에 다분히 이게 중세 성을 따온 거고요. 뒤에 이제 뭐 언덕배기가 있고 막 이런데 아테네는 그렇게 아니에요. 평야에 있고 중간에 이제 아크로폴리스라는 언덕이 솟아 있는 거죠. 요 그림이 좀 재밌는 거는 이 화가 이름이 메트르데 카소니 캄파나라는 화가 이름인데 카소니 캄파나의 대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카소니 캄파나라는 곳에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 중에 이제 작가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그림들 중에 몇 가지가 한 사람의 그림이다라고 해서 가명을 붙인 겁니다. 화풍에다가 대략 1705년에서 1765년 아니다 이거는 1510년에서 1520년 사이 그림 16세기 그림이고요. 여기 이제 미노타우로스가 있었던 그 크레테의 크노소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레테 굉장히 큰 섬이거든요. 우리 제주도보다 훨씬 클 거예요 아마. 그 훨씬 큰가? 그건 자신 없습니다. 그 크레테에 여러 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이제 크노소스라는 곳이고 크레테 문명은 기원전 17세기에 번성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번성했고 그 트로이 전쟁을 일으켰던 그 그리스인들은 BC 12세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BC 12세기에 트로이 전쟁이 벌어졌다는 걸로 대충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축군이었던 것이 이제 미케네 쪽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얘기를 잠깐 하면 헬레네가 납치되잖아요. 파리스에 의해서 납치보다는 사랑의 도피 행각, 유부녀였는데 아프로디테의 사주에 빠져서 유부녀가 파리스를 사랑하게 돼서 둘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트로이로. 그러니까 남편인 메넬라우스가 스파르타의 왕이었고요. 그 형이 미케네라는 고대 도시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중심으로 해서 헬레네에게 옛날에 청혼했던 영웅들이 다 강제 소집돼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간 거거든요. 그때가 이제 BC 12세기인데 그 전에 미케네 문명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 한 400년 정도 문명이 없어졌다가 BC 9세기쯤부터 이제 폴리스라는 것이 그리스 본토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미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미노아, 크레테에 있었던 문명을 미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문명은 17세기에 번성했던 것에서 알 수 있지. 그 전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미케네인들이 북쪽에서 내려온 부족들이거든요. 그 전에 원주민들과 관련이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본토의 원주민들은 미케네인들 등에 의해서 피정복민이 됐거나 아니면 반해서 이 크레테는 문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만 미케네가 쳐들어갑니다. 크레테를. 그래서 크레테를 뭐 복속시켰다 이런 얘기는 있고요. 아무튼 그 크레테의 크노소스에 있었던 그 궁전이 굉장히 복잡하기로 유명한 지금 이게 그 복원도거든요. 지금도 상당 부분이 잘 복원이 돼 있습니다. 너무 잘 복원돼서 문제인 정도로. 그래서 몇 층의 건물들도 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노타우로스의 그 미궁 라비린토스라는 것은 바로 이 궁전 자체의 구조를 얘기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화 얘기만 해야 돼서 이 궁전을 충분히 소개 못하는 것도 참 아쉬운 일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벽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마라톤에 미친 소를 잡아온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카를르 만루의 작품이고 1705년에서 1765년 사이에 태어나고 죽었는데 1730년경에 이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18세기 그림이죠. 좀 멀리 아테네 건물들이 보이고 아이게우스가 이제 보고 있는 장면. 여기 어딘가 메데이아가 안 보여. 메데이아일 법한 인물이 잘 보이지 않죠? 이게 좀 아쉽네. 네. 자, 그래서 테세우스가 크레테에 도착을 했는데 그 7쌍의 재물들 중에 테세우스가 아마 또 헌칠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미노스의 딸이었던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또 이 딸도 다이달루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한데 내가 그 사랑에 빠진 그 남자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다이달루스가 말하자면 자기가 설계한 거잖아요. 라비린토스를 마치 그 뭐죠? 매트릭스나 뭐 이런 데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프로그램을 짠 사람, 아키텍처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잖아요. 해킹하는 백도어를 만들어 두시듯이 다이달로스도 그 미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실뭉치와 칼을 줘요. 라이트 파덴데 아리아드네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아리아드네의 실뭉치라는 뜻이에요. 칼이야 뭐 별 무기를 준다는 의미겠지만 이 실뭉치는 뭐냐면 몸에다가 실을 묶고 실뭉치를 미로 입구에다 두고 가면 캄캄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뭐 계속 뭐 막다른 골목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실뭉치를 따라 나오면 되는 거죠. 실을 따라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다른 설도 있습니다. 맨주먹으로 때려잡았다는 설도 있고 찬란한 관을 그 아리아드네가 입구에서 비춰서 환하게 비춰줬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는 그 관을 스스로 얻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시점은 안 맞는데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해치우고 돌아오니까 미노스가 나는 제우스의 자식인데 너는 뭐냐 뭐 이렇게 혈통을 따지니까 나는 포세이돈의 아들이다 이래놓고는 바닷속에 뛰어들어갔고 거기서
포세이돈의 부인이었던 암피트리테. 이거 잘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딴 데서 얻어온 자식인데, 접대를 받고 아름다운 관을 얻었는데 바로 그게 그 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뭐 미노스가 섣불리 뭐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으니까 테세우스 아리아드는 같이 도망을 치는데, 이게 얄궂은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낙소스 섬의 중간에 기착을 했는데 기항 아리아드네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신들이 헤어지게 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뭐 테세우스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사랑하는 척 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는 임신 중이었어 갖고 배멀미를 심하게 해서 잠깐 쉬려고 하선했다가 잠든 사이에 배가 밀려가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 또 얄궂게 된 것은 마침 이 크레테 섬에 들렸던 디오니소스 신에게 발견돼서 둘이 눈이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디오니소스의 부인이 됩니다. 아리아드네가. 그래서 지금 낙소섬엔 그런 축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리아드네가 해산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그런 축제 행렬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얘기, 아이게우스가 늙음하게 이제 없던 아들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또 아들을 괴물의 먹이로 내놨으니까 얼마나 속이 또 탔겠습니까. 그래서 가면서 보통은 이제 이 테세우스가 타고 간 배, 뭐 매년 또는 뭐 9년마다 한 번씩 가는 그 배에 검은 돛을 달고 가게 했다는 거죠. 뭐 좋은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조기를 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돛을 하나 더 준 거죠. 그래서 흰 돛 또는 진홍빛 돛을 더 줘서 갈 때는 검은 돛을 달고 가지만, 만약에 테세우스와 그의 일행들이 무사하게 돌아오는 길이면 흰 돛 또는 이 진홍빛 돛을 달고 와라. 그럼 멀리서 보고 내가 좋아하겠다, 뭐 안심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 헤어져서 심란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깜빡을 하고 그냥 오는 바람에 아기에우스는 맨날 날이 밝으면 크레테 쪽에서 돌아오는 배가 잘 보이는 곳에 가서, 그 이제 플라톤의 작품에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수니온 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포세이돈 신전이 있거든요. 그 포세이돈 신전이 바닷가에 이렇게 딱 있어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바다 풍경과 잘 어울리는데, 거기쯤이었을 것 같아요. 꽤 먼데, 어쨌든 그 수니온 신전 거기 하여튼 가서 매일 보고 있다가 하루는 이제 멀리서 배가 보였는데 이건 검은 돛인 거라. 그래서 너무 낙담한 나머지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게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 바다를 아이게우스의 바다, 근데 영어식으로 읽으면 에게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중해라는 큰 바다를 놓고 그 지중해 연안에 여러 나라들이 발달한 겁니다. 고대로부터. 뒤에 전에 나왔죠. 에티오피아도 아프리카 쪽 연안에 있었던,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나라였고, 리비아도 그렇고, 뭐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뭐 그리스, 터키 다 이 지중해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동네 앞바다를 부르는 이름은 다 다른 겁니다. 전체는 같은 바다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에게해, 또는 저쪽 반대편 바다는 이게 이제 터키 쪽과 같이 공유하는 바다거든요. 그래서 그건 에게해고, 저쪽에 이탈리아 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의 바다는 이오가 건너갔던 바다라고 해서 이오니아 바다고, 뭐 이탈리아 쪽에서 부르는 이름 따로 있고, 뭐 그렇죠. 우리는 또 역시 태평양 바다인데 우리 쪽에서는 동해라고 그러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부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에게해가 이름이 붙였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얘기는 뭐 이 그리스 신화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다른 신화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새 왕이 또는 새 왕감이 등장하면 전왕이 죽는 거야. 이거는 전에 내가 하와이의 일화, 제임스 쿡 선장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와이의 전통 의례와 겹치는 바람에 마치 신이 실제로 온 것처럼 생각했다가
배가 뭐 파손이 되는 바람에 다시 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현재 왕과의 갈등이 벌어져서 쿡선장이 살해당했다. 뭐 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대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가설을 믿을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거에 이제 고대인들은 농사를 짓는데 겨울이 오면 이제 모든 농작물을 거두놓고 나면 땅이 죽잖아요. 말하자면 식물들이 다 이제 겨울의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죽잖아요. 근데 그래서 걱정을 한다는 거야. 야, 이거 내년에 다시 작물들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땅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 땅의 힘을 누군가 갖고 있다가 봄이 되면 그 힘을 다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왕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왕이 죽는다기보다는 왕이 축제를 통해서 죽는 거죠. 죽는 의례를 행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왕의 힘과 토지 생산력을 연관 짓던 사고 방식이고, 그래서 새 왕과 뭐 전왕 얘기가 그 신의 힘을 갖고 있다가 그 신으로부터 현재 왕이 그 힘을 받았고 그 왕이 다시 죽는 의식을 치르면서 새해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왕이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게 이제 하와이의 그 전통 종교 의례였던 거죠. 그런데 게다가 이제 그 도래하는 신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신. 그러니까 대개의 고대 문명들의 왕은 외부로부터 오거든요. 외지인이 침략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왕이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의 왕이 자기 나라의 왕이 되는데 당군왕검 생각해 보시면 환인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왕이 됐잖아요. 왕검은 이제 그 아들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의 자손들이 왕이 되고 뭐 이런 거지만 처음에 도래하는 신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한 복잡한 분석들이 이제 전에 얘기했던 그 역사의 섬들에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이건 역시 어려운 얘기인데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좀 읽어봐도 좋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아리아드네 얘기는 그 오페라로도 있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고 뭐 이름 좀 들어보셨죠? 낙소수섬의 아리아드네라는 작품이 1912년에 초연됐다가 1916년에 개정판으로 다시 공연된, 지금 현재 이제 개정판 공연이 된다고 하는데 두 개의 연극을 이렇게 합친 거예요. 아리아드네 얘기랑 같이 합친 거. 자, 이 그림은 바로 이제 아리아드네가 뭐라고 할까요? 낮잠에 빠져 있는 모습인데 역시 한쪽 가슴을 드러내고 있죠. 재밌는 거는 여기 지금 이 표범들이 한 마리 여기 앙 저기도 또 한 마리 어슬렁거리고 있고 두 마리의 표범이 있다는 겁니다. 마녀일까요, 아리아드네가? 마녀는 아니죠. 저기 다이달로스에게 도움을 받은 걸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화가가 워터하우스입니다. 워터하우스 1898년에 그린 건데 이 화가가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의 상징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저쪽에 보면 항구 쪽에서 지금 테세우스를 태운 배우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랑을 꿈꾸는 뭐 이런 걸까요? 이렇게 모습이지만 나중에 이제 디오니소스의 부인이 되잖아요. 근데 디오니소스는 묘하게 이 표범들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표범이 판테르거든요. 그리스어로 판테르. 모든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펜서라고 왜 어벤져스에 나오잖아요. 펜서. 이 표범이 뭐 어떤 강력함, 마력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해요. 또는 뭐 치타. 그거를 이제 디오니소스가 운용을 하죠.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아주 묘한 신이에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디오니소스의 군대들, 그 동물 군대들도 있고, 그래서 뭐 인도를 점령하고 다시 뭐 그리스로 돌아 귀환하는 뭐 이런 신들로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아리아드네가 이제 코치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실뭉치 줬고 칼은 여기는 안 보입니다만 저기 테세우스의 몽둥이는 들고 있고요. 무기를 뺏기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리아드네의 사랑하는 마음은 저기 큐피드가 테세우스의 옷자락을 잡아 끌는 것에서 볼 수 있죠. 날개 달린 큐피드가 있고 그 뒤에 나머지 7명의 여인과 6명의 젊은이 모습이 여기 있고, 그렇죠? 그 사이 둘이 이제 뭐 사귀었는지. 자, 여기도 실뭉치를 들고 있는 누드의 테세우스가 칼을 여기 줬죠. 칼 준 모습이 있고, 앞에 그림은 요거 프리드리히 칼 슈를란트라는 그림이고요. 사람의 그림이고 1811년도 그림. 그다음에 요거는 장 바프티스트 르노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연도를 못 찾았어요. 저 노란색 쇼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색깔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그런 색감들이 많이 있고, 어두운 밤에 이 무슨 절 대문 같은 미노타우로스 미로의 입구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자, 이거는 이제 또 기원전 500년에 450년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나테카라는 화가가 그린 거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시를 이렇게 뽑아 보여주는 거겠죠. 이게 이제 아리아드네고 테세우스. 자, 이게 이제 재밌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잠든 아리아드네가 보이시죠? 그래서 테세우스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인이 하나 더 있어요. 저 여신일까요? 가슴을 드러내는 거 봐서는 여신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로팔로라는, 이게 자기 별명 같은 거고, 벤베누토 티시라고 합니다. 1481년에서 1559년 사이 사람인데, 작품을 그린 연도는 안 나왔네요. 저 지금 뱃머리에 앉아있는 의문의 여인이 누굴지는 뭐 내가 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관련된 그림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 화질이 안 좋네. 자, 아리아드네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게 테세우스를 뜯어내고 있는 것 같죠? 부하들인지가 아니면 다른 병사는 아닌데 다 어쨌든 무장들을 하고 있네, 이상하게.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신들이 헤어지게 했다 뭐 이런 설을 따른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저 뒤에 한 명의 여인이 더 있습니다. 저긴 지금 가슴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있죠. 뭐 계속 앞으로 나올 얘기인데, 테세우스가 그 크레테 섬에서 도망쳐 나올 당시 아리아드네 말고 아리아드네 또 다른 자매를 동행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여인과 또 결혼을 하게 되죠.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 버렸으니까. 아까 그 그림이고, 자, 이건 또 그림이 근사하죠. 버려진 아리아드네가 낙담하고 있는, 쓰러져 있는,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며 긴 머리, 얼굴, 큰 눈, 뭐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 그림은 에블린 드 모르간 아닌가요? 고전 그림은 샤를르 드 브리엔이라는 사람이고, 이건 이 사람도 연도가 안 나오는데 17세기 사람입니다. 샤를르 드 브린, 그 어떤 그림? 요 그림 아니 요 그림 전에 요걸 그린 사람이 샤를르 드 브린이고, 그 앞에 사람은 가로팔로 벤베노토 티시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 그림이고, 브린이 그린 거고, 요 그림은 이제 에블린 드 모르간 1877년도 작품입니다. 황량한 바닷가에 혼자 버려진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버려진 아리아드네, 이게 낙서섬이에요.
낙소스 섬의 옆에 섬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걸 방파제로 연결해서 두 개의 섬을 연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 섬들의 특징이에요. 황량한 섬이고 하얀색 페인트를 칠한 건물들이 있어서 파란색 바다와 아주 대조, 푸른 하늘, 엄청 푸른 하늘입니다. 거기도. 물론 아테네는 공해가 아주 심합니다. 서울보다 심해요. 자, 이게 이제 문제의 그림인데요. 티치아노가 그린 바코스와 아리아드네라는 그림인데 1520년에서 1523년 사이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이 포즈가 참 이게 뭔가 싶은 포즈들인데 여기 보시면 아리아드네가 무슨 손뼉 치듯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저걸 설명하는 설명에 따르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망연자실 배가 떠난 바다를 쳐다보고 있다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이제 돌아보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앗 하고 돌아본 장면이고 지금 디오니소스는 치타라는데 이거는 치타처럼 생겼죠. 표본보다는 치타들이 끌고 있는 마차에 타고 있다가 아리아드네를 보고서 놀라서 마차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한쪽 발은 마차 밖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뭘 던지고 난 것 같은 투수가 공 던지고 난 것 같은 이 포즈는 뭐냐? 저 위로 올라가면 별이 반짝이 있죠. 타원형으로 한 6개냐? 8개군요. 8개 별이 그 아리아드네가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아리아드네 왕관을 하늘에 던져서 별자리로 만들어진다. 왕관자리 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얘기를 복합적으로 해놨죠. 그리고 이제 이 디오니소스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인데 이게 이제 여신도들이고요. 뭐라고 하나 이거 탬버린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캐스트너츠 아니고 뭐지? 하여튼 잊어버렸고요. 그거를 들고 떠들썩하게. 근데 여기 이제 어린아이가 이렇게 관객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천진난만하게 있는데 다리가 지금 양의 다리죠. 예, 그래서 실레노스 또는 저기 사티로스를 이제 표시한 거고요. 개도 있고 여기 이 친구는 이제 사티로스일 텐데 지금 뱀이 몸을 칭칭 감았어요. 근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냐? 이것도 좀 사연인데 그 트로이 전쟁 당시에 트로이가 함락되지 않으니까 이제 신들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아테네인 아니지 그 그리스인들이 철수한 것처럼 하고 배를 다 이제 근처 섬으로 다 옮겨서 숨겨놓고 거대한 목마를 제작해서 그 안에 이제 병사들을 숨긴 거죠. 뱃속에다가 트로이 목마라고 무슨 해킹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로이 성 사람들이 이제 바다를 보니까 거기 있던 그리스인들 진지가 다 없어지고 배가 없어진 거죠. 나와 보니까 거대한 목마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마를 놓고 설왕설래가 벌어집니다. 이제 그리스인들이 자기들이 전쟁에 패한 걸 인정하고 도망치면서 우리에게 뭐 항복의 표시로 내준 거다 또는 신의 선물인 거다. 근데 그 중에 라오콘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뭔가 음모다. 그래서 이 목마를 불에 태워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우스 신의 계략이었는데 제우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다에서 바다뱀을 보내서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을 뱀으로 이렇게 칭칭 감아서 죽입니다. 그 장면을 헬레니즘 시대에 조각한 조각 작품이 있거든요. 라오콘 군상이라고 합니다. 그 군상의 포즈를 따왔다는 거예요. 뱀이 칭칭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돼 있거든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몸 인체가 이렇게 막 뒤틀려 있는 모습이 갖고 있는 운동성 이런 것들이 잘 살아 있는데 뭐 그걸 여기다 이렇게 따왔다는 거고요. 라오콘 군상도 나중에 발견된 거기 때문에 르네상스 기 사람들에게 거의 경이로운 작품이었겠죠. 짐승 다리를 뜯어먹고 막 이러던 그 모습들이 자대로. 저 뒤에 있는 거는 실레노스라고 디오니소스를 키워준 사티로스인 것 같아요. 늘 술에 취해 있거든요. 자, 여기 낙소스가 어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낙소스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테에서 이렇게 가려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육지가 안 보이는 곳에 가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침반이 없어서 늘 육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육지 곁을 따라서 갑니다. 이렇게 섬을 이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파로스는 대리석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섬이었어요. 나중에 하도 파가서 이제 대리석이 탕진되죠. 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리석이 아예 이제 탕진이 돼요. 워낙 대리석으로 조각을 많이 해서. 대리석이 건물로도 짓지만 조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석 써본 사람에 의하면 뭐 두부 같답니다. 칼을 쑥쑥 벗겨진답니다. 그러니까 조각하기 좋은 거죠. 근데 또 그 대리석이 갖고 있는 질감 이런 게 좋아서 신정 건축들을 하도 대리석으로 하니까 유럽의 대리석이 다 떨어지고, 그래 나중에 이제 중세 뭐 이후에 교황들이 새로운 신전을 지을 때는 기존의 신전들, 특히 이교도의 신전들,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의 신전들을 허물고 그 대리석을 갖다 쓰고 그렇습니다. 파로스는 대리석으로 유명한 곳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어디 수니온이쯤 있거든요. 여기 수니온이쯤 있겠죠. 여기서 보고 있다가 바다에 빠져 죽어서 애기 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면, 이것도 뭐 이 그림 관련된 그림을 찾기가 어려워서 뒤져보니까 디비언트 아트? 디비언트가 뭐 이렇게 삐딱한 이런 뜻인데, 디비언트 아트라는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창작품들을 올리는 그런 갤러리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 이제 파나이오티스, 그리스 이름 같은데 파나이오티스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또 끊어가겠습니다.